자, 내일 검사할 거니까 좋습니다. 다 붙여주시고요. 오늘은 미리 그럼 뭐예요 이거? 이거 다 썼나 보네? 다 오셨냐? 가자. 몸에 무료이고. 가자. 얘 어떻게 친구가 안 사실까? 죽었는데요. 잠깐만 치기 전에. 아니 썼는데 어떻게 해석을 했어? 이거 안 썼는데. 아이고 이거 일본 문제 다 난리 났네. 일본 문제가. 아, 아니 그거 뭐 상관없어요. 이거 완전히 잘못한 건 아니고 일부. 뭐 해봤어? 지난번에 안 배운 내용이라서 이번에 어차피 다 성과에 뭐 들어갈 건 아니니까 해석하는 좀 볼게. 어허. 미리 바로 통화했네? 효과가 좀 있었나 봐? 네. 선생님, 응? 빨리 휴지 좀 가는 거예요. 알았어. 가자. 사람들은 이제 하는데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수업 끝나고 쌤이 잠깐만 좀 설명 좀 해줄게요. 그래서 오늘 수업할 주제가 요거예요. 이거 잘 챙겨두고 이따 설명해줄게요. 자, 그러면 데일리 테스트 필드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해보시고요. 1번 문제부터 볼게요. 1번 문제에서 지금 무지하게 많이 틀렸거든요. 사실상. 네. 그래서 조건을 한번 좀 찾아보자. 일단 요약문이 나왔을 때 이 요약 문제가 내가 계속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니네 학교에서 맨날 나오는 서술형 패턴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전제 조건 첫 번째가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조건 잘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 조건을 먼저 보자면 어형 변화 없고요. 주어진 단어 다 활용인데 중복 사용도 없고요. 추가 단어도 없습니다. 그냥 이건 배열하면 끝나는 거예요. 맞죠? 배열하면 끝나는 건데 문제가 뭐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겠죠.
자, 이 내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던 거를 좀 상기해 보겠습니다. 이 해석을 통해서요. 자, 생물의 화석화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결국 화석화라는 거는 모든 생물이 다 화석화가 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마치 가족의 사진첩처럼 그러니까 일부만을 보여줄 뿐이다. 이런 게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일단 since로 이제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since로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에는요, 이제 이걸 봐야 됩니다. 일단 나와 있는 단어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단서를 얻어야 되는데 since의 주어 동사 어쩌고 나오고 그다음에 주어 동사 어쩌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때 since가 가질 수 있는 뜻은 두 가지죠. 뭐뭐 때문에 또는 뭐뭐 이래로 이렇게 두 가지 뜻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 since절 내의 동사 말고요. since절 바깥에 있는 동사를 잘 보셔야 돼요. since절 바깥에 있는 동사. 이 바깥에 있는 동사가 이제 완료 시제냐 아니냐를 따져보시면 돼요. 완료 시제냐 완료 시제가 아니냐. 만약에 완료 시제 have pp나 had pp로 나왔어. 그러면 니네가 잘 알고 있는 뭐뭐 이래로 라는 뜻이 되고요. 완료 시제가 만약에 아니라면은 뭐뭐 때문에로 해석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since절이 이제 처음에 시작되니까 콤마까지 보면 되겠죠. 그럼 콤마가 여기 있잖아. 어쩌요? 여기까지 한 덩어리야. 됐어? 그럼 since절 바깥에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겠죠. 여기. 됐어요? 여기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the information 주어만 나와 있고 동사가 빈칸에 뚫려 있잖아. 그럼 동사의 시제가 뭔지 알 수 없잖아. 그때 힌트 단어를 보면 되겠죠. 힌트 단어를 볼 때는요, 내가 전에도 팁을 알려줬는데 한 번 더 알려줄게. 힌트 단어를 볼 때는 무조건 동사부터 찾는 거야. 동사부터. 동사를 봤을 때 be bound to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동사형이 be limited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does not reveal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동사형 다 찾았는데 얘들아 여기 동사형에서 완료 시제가 없어요. have pp나 had pp 없죠? 그럼 뭡니까? since는 일단 때문에란 뜻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단서를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족 사진첩처럼 블라블라블라블라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보가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나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일단 이 힌트 단어에서 니네가 알아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니네가 좀 헷갈릴 만한 거 일단 be bound to 요거겠죠. be bound to 동사원형은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근데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요거 좀 알아두시고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또 단어적 특성을 몇 가지 알려드리면 여기에서 be limited라고 나왔으니까 여기 지금 동사원형 상태가 나와 있잖아. 그럼 동사원형이 나와 있다는 건 둘 중 하나예요. 투부정사나 이런 거랑 같이 쓰였다거나 아니면 뭐 조동사랑 쓰였다거나 이런 걸 우리가 단서를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투부정사나 조동사를 찾아봤을 때 있는 게 얘밖에 없어요. be bound to. 나머지는 없죠.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벌써 하나 찾았습니다. be is bound to be limited. 이게 한 세트구나. 됐어? 일단 하나 찾았어요. 하나 찾았고. 자, 그 다음에 또 모를 만한 단어가 뭐 있을까? successive processes 이렇게 나왔는데 successive가 연속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success, succeed 하면 성공하다, 성공 이렇게 알고 있는데 successive는 연속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과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available 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여러분 한 가지 알려드리면 available은 이제 이용 가능한 이런 뜻이죠. available이 일단 특징이 뭐냐면은 얘가 이용 가능한이라는 형용사인데 얘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무조건 뒤에서 앞으로 꾸며줘요. 무조건. 얘가 한 단어여도요. 한 단어여도. 알겠죠? 그러니까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형용사예요. 뒤에서 앞으로. 근데 게다가 available 한 단어가 아니라 for research라고 이렇게 전치사의 명사가 이렇게 함께 나와 있죠. 이런 형태를 우리가 형용사 구라고 불러요. 형용사 구. 즉 형용사의 전치사의 명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구를 통해 뭐뭐 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블라블라 이렇게 나온다고 앞에. 그래서 이 덩어리 앞에는 일단은 명사가 나오는구나. 우리가 이런 식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자, 그럼 일단 힌트 단어와 나와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단서들을 얻었습니다. 일단 since 내부에서는 주어 동사 나와야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어 동사 나오는데 요 자리에는 어떻다? 완료 시제가 안 나온다. 와 더불어서 available 앞에 명사 나온다. 그리고 be bound to be limited가 한 세트다. 뭐 이런 거, 이런 단서들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동사가 딱 두 개 남았죠?
is bound to be limited라는 거랑 does not reveal이라는 거 동사 두 개 나왔으니까 각각 하나씩 쓰면 되겠네요. since 절에 하나 쓰고 여기 주절에 하나 쓰고 이렇게 나눠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단서를 다 얻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뭐뭐 때문에 그러니까 가족 사진첩과 같이 블라블라블라 때문에 정보가 블라블라블라 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기억을 해보자고요. 가족 사진첩처럼 뭐 하기 때문에 화석화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과정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모든 과정을 안 보여줘. 그러니까 정보랍니다. 정보. 지금 주어 자리에 the information이라 나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무슨 정보겠습니까? 화석 연구를 통한 정보겠죠. 됐어? 그러니까 화석 연구를 통한 정보는 어떻다? 우리가 그 정보를 다 뭔가 알아낼 수가 없다. 그 화석에 대해서 전부 다 알아낼 수가 없다. 즉 제한적이다.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is bound to be limited라는 내용 동사는 여기에 들어가야겠고, 그럼 자연스럽게 does not reveal이라는 동사는 이 자리에 들어가야겠네. 됐어?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퍼즐 맞춘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자면 fossilization, 화석화인데요. of living things, 생물체의 화석화가 does not reveal, 드러내지 않아요. 뭘 드러내지 않습니까? 전체 과정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했잖아. 일부분의 과정만을 드러낸다고 했죠. 그래서 일련의 전체적인 연속적 과정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마치 뭐처럼요? 가족 사진첩처럼. 딱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남는 거 정보는요. 근데 어떤 정보냐? 아까 무슨 정보라고 했죠? 다짜고짜 정보 이러면 무슨 정보인지 알 수 없잖아. 그리고 여기서 팁을 하나 더 줄게. 더가 붙어 있죠 앞에. 얘들아 하나 팁을 주면은 우리가 더 명사를 쓰면은요 보통 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해 줄 때는요 일반적으로 더를 붙입니다. 너네 영작할 때 맨날 헷갈리는 거 뭐야? 이거 써야 돼, 더 써야 돼, 막 이런 거 맨날 헷갈리잖아, 그렇지? 근데 너네가 자세히 보면은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 100%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 관계사 같은 거 있죠,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대 같은 거, 이런 놈이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잖냐, 선행사 꾸며주잖아. 근데 이 명사에는 보통 뭐가 뭐냐, 더가 붙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런지 이유를 말해줄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짧게 설명할게. 관사에는 종류가 어와 더가 있죠. 그렇죠? 근데 어라는 거는 니네가 알다시피 한 개를 뜻하는 거잖아. 더라는 거는 개수랑 상관이 없죠. 니네가 알고 있는 건 딱 이 정도인데 엄밀히 말하면 이 어라는 녀석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모르는 거 이런 개념이고 더라는 거는 알고 있는 것이에요. 알고 있는 거. 그럼 모르는 건 뭐고 알고 있는 건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유리한테 펜 좀 줘봐 이렇게 말했어. 그럼 내가 어떤 펜 달라는지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give me a pen이 되는 거야. a pen. 모르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준서한테 야 지금 네가 들고 있는 거 그거 펜 좀 줘봐. 그럼 이때는 펜이 어떤 펜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give me the pen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아마 중등부 때 문법 배울 때 이런 거 아마 들은 적 있을 겁니다. 최상급 있죠. EST 붙는 애들. 최상급 앞에는 항상 더가 붙어요. 맞죠? 왜 붙는지 알아요?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다짜고짜 그냥 건물이 이랬어. 그러면 여러분은 빌딩이라고 해야 돼요. 어떤 건물인지 모르니까. 근데 만약에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건물 그럼 롯데타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the tallest building이 되는 거야. 알 수 있으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어와 더의 결정적인 차이는 아냐 모르느냐의 차이죠. 또 뭐가 있을까? 우리가 서수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어요. first, second 이런 애들. 서수 앞에도 더가 붙거든요. 왜? 알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올림픽을 했어. 누가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동메달 땄는지 알 수 있죠. 검색하면 나오잖아. 그렇죠? 1등, 2등, 3등 다 the first, the second, the third 다 더가 붙어주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럼 봐봐. 이거를 똑같이 적용해서 그러면은 왜 수식받는 명사에는 더가 붙어야 되는가? 지금 available through research on fossils 여기까지 나와 있죠. 얘가 지금 얘를 수식하고 있단 말이야. 뒤에 is bound to be linked 동사 나와 있고. 그럼 이 수식받는 명사에는 왜 더가 붙어야 되는가?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펜이라고만 써볼게. 그럼 이 펜은 어떤 건지 모르니까 어가 돼야 되거든. 근데 이 펜에 대한 수식어가 자꾸 하나씩 붙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빨간색이고 뭐 길이가 뭐 짧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준서가 지금 쥐고 있고 막 이런 수식어가 붙어. 그럼 수식어가 하나씩 붙는다는 거는 점점 뭐가 된다는 거냐? 구체적으로 된다는 거야. 구체적으로 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알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가 붙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명사가 형용사의 수식, 특히 관계사의 수식을 받을 때는 더를 붙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영작할 때 잘 모르니까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특징까지 다 나왔습니다. available 이하가 지금 명사를 수식하고 있다까지 나왔죠.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좀 어려웠으니까. 자, 나머지 2번, 3번 문제는 그래도 비교적 여러분이 좀 잘 했거든요. 특히나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지문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근데 제가 2번 문제에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자, 기억 좀 해보자. 이 그림이 뭐였냐면 일반 로봇이랑 AI 로봇 비교하는 거였어. 기억나? 자, 일반 로봇은 뭐였습니까? 내가 그때 수업 시간에도 말해줬는데 정해진 패턴대로만 어떤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였고, 반대로 AI 로봇은 학습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맞죠?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야? AI는 유연성이었고요. 일반 로봇은 정해진 패턴이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였는데요. 여기에서 본문에서 나와 있는 걸 보자면 노멀 로봇 같은 경우는 deterministic하고 나왔거든요. deterministic하다. 뭐랍니까? 결정론적인 행동을 한다고 했어. 결정론적이란 게 뭡니까? 이미 결정되어 있는 대로만 행동한다고. 정해져 있는 대로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였죠. deterministic이 혹시라도 뭔지 모를까봐 이 필자가 친절하게 설명해줬죠. 뭐라고 했습니까? 일반 로봇은 항상 똑같은 결과물을 낸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그에 반해서 AI 로봇은 어떻다? 경험으로부터 판단하고 학습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뭐랍니까?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다르게 한다라고 했어요. 다르게 행동한다. 똑같이 안 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본문에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유연한이라는 표현이 한마디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수업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었죠. 여기를 요약문이나 이런 걸 할 때 중요한 게 뭐다? flexible 같은 단어가 나올 수 있다. 됐어요? 유연성이 중요하니까요. 지금 이 글은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빈칸에 들어갈 말을 써라라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요약 문제예요. 왜냐면 in other words라고 줬죠. 즉 다시 말해서 하면서 내용 정리하는 거거든요. 이거 요약 문제예요. 요약 문제. 괜히 학교에서도 이렇게 됩니다. 학교에서도 공통된 유형을 너무 많이 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명시적으로는 빈칸 문제지만 실질적으로는 요약형으로 내는 거예요. 서술형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건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형변화 가능이라고 써 있어요. 내가 매번 얘기했죠. 필요시 어형변화 가능이라는 건 무슨 말이다? 변형하라는 소리예요. 무조건 하라는 소리야. 알겠지? 두 번째, 주어진 단어를 모두 활용하는데 중복 단어 없고요. 추가 단어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활용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라? 우리가 단어를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자, 힌트 단어 일단 다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죠. flexible 나와 있고 fixed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flexible은 AI 내용에 들어가야겠죠. fixed는 어디에? 노멀 로봇에 들어가야겠죠. 됐니? 여기에서 여러분이 또 모를 만한 단어가 여기 커프라는 표현이 있는데 커프는 대처하다라는 뜻입니다. 얘네가 잘 알고 있는 deal 있죠. deal with. 그거랑 같은 뜻이에요. 보통 우리가 뭐뭐에 대처한다, 다루다라고 할 때 deal with 쓰잖아. 이거랑 똑같은 단어가 cope with야. cope with. 됐니? 근데 지금 보면은 cope는 나와 있는데 with가 없네요. 그렇죠? 그럼 with가 없으니까 그냥 cope만 쓰라는 거야. 대처하다. 됐어? 보통은 우리가 deal with 명사 아니면 cope with 명사, 뭐뭐를 대처하다, 뭐뭐를 다루다 이렇게 나오는데 with가 안 나와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 cope 다음에 부사 쓰라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까 다시 한번. 여러분, cope with 명사를 쓰면은 명사를 가지고 다룬다는 뜻이거든요. 하나씩 뜯어서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따져보면 커프가 동사고요, with 명사가 부사로 쓰인 거예요. 얘를 가지고 다루는 거니까. 됐어? 근데 이 부사구 대신에 다른 부사를 쓰겠다라는 의도라는 거죠. 왜냐면 with가 안 나와 있으니까. 되니?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 자, 그럼 보겠습니다. For unexpected situations. 자,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자, 주어 나왔네요. AI 로봇 나왔지? 그럼 어떤 내용 나와야 돼? 이거 나와야 돼. flexible. 됐어? 그래서 AI 로봇은 어쩌고 저쩌고. 여기에서 어쨌든 flexible이 들어가야 돼.
그리고 뒷내용에 보면은 일반 로봇 나왔죠. 그럼 요 내용에는 뭐가 나와야 돼? fixed가 나와야 돼. 근데 여기에서 내가 단서를 이미 줬어. fixed라고 썼잖아. 그럼 fixed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명사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fixed는 명사가 아니잖아. 그럼 명사를 하나 쳐다봐, 니네가. 고정된 뭘 할까요? 일반 로봇은 고정된 자 명사형이 지금 사실상 얘랑 얘밖에 없거든요. 둘밖에 없거든. 근데 퍼포먼스 명사형이 아니죠. 그럼 명사 얘밖에 없네. 지금 딱 쳐다봐도 패턴밖에 없잖아. 그럼 일단 이렇게 세트 지을 수 있고요. 게다가 아까 말했다시피 일단 동사형 먼저 찾으라고 했죠. 지금 여기에 전부 다 동사가 안 나와 있거든. 이 빈칸에 동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동사형을 찾아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비동사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able to 나왔네. 그럼 딱 봐도 보이지 않냐? be able to 이게 한 세트네. 그렇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여기 perform 동사 나왔고 cope 동사 나왔네. 되니? 그러면 이 두 개가 핵심적인 동사가 되는 거고 be able to cope로 나오거나 be able to perform으로 나오거나 뭐 둘 중 하나겠죠. 되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웬만한 단서는 다 파악했으니까 이제 해석으로 가보면 되겠죠. 해석하면서 자 AI 로봇은 뭐 할 수 있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거 있어요. 유연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사실 제가 커프를 썼는데 사실은 원래 perform 써도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커프를 여기다가 쓰면 틀려요. 그래서 커프가 이 자리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얘들아 대처한다라는 말은요.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내가 이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해결할 수 있다. 이 대처라는 말 자체가 그런 거잖아. 근데 일반 로봇은 대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패턴으로 그냥 똑같이 일을 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커프는 이 자리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usually는 이제 뭐 중간에 들어간 거죠. 이제 우리가 중딩 때 배우는 빈도구사의 위치, 비동사 뒤에 나온 거죠. 그래서 are usually able to cope flexibly. 요게 변형된 겁니다. 요게. 왜냐면 flexible은 원래 형용사형인데 이 형용사를 집어넣을 자리가 없어요. 지금 보면은요. 왜냐면 cope는 자동사고 이 동사를 수식해서 유연하게 대처한다. 동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우리가 부사형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flexibly 이렇게 써야 되고요. 일반 로봇은 어떻게 한다? 그냥 고정된 패턴으로 그냥 일을 수행할 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어렵진 않았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 대조하는 글이 요약형에서 시험에 잘 나온다라고 전에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구문독해 파트인데요. 구문독해 파트는 그냥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포인트만 짚고요. 자, 첫 번째에서 포인트는 뭡니까? It is PP that 형태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절이야. 가주어 진주어로 나왔는데 대절이 여기까지거든요. 자, 여기에서 좀 잠깐 보자면은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았으면 좋겠는 거. Shakespeare did not always write. 여기까지 봐야겠네. 좀 기네요. 요 패턴을 하나만 써주세요. It is PP that 주어 동사라는 패턴이거든요. It is PP that 주어 동사. 방금 말했다시피 가주어 진주어 패턴입니다. 대절 이하라고 뭐뭐해진다. 이렇게 해석하거든. 대절 이하가 뭐뭐해진다. 되니? 자, 근데 이거 진짜 시험 잘 나오는데 특히 최근 기준으로 이게 어디에서 시험 잘 나오냐? 대진고에서 잘 나왔거든. 어떤 거냐? 자, it is PP that을 우리가 다른 형태로 바꿔 쓸 수 있는데 대절에 이 주어 있지. 주어를 앞으로 보내. 그 다음에 요 is pp를 내려서 써요. 이 주어가 복수형일 수도 있으니까 이 pp라 쓸게요.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대절을요 투부정사로 바꿉니다. 투의 동사원형. 근데 이 동사원형은 여기에 있던 놈으로 쓰는 거예요. 요 주어는 여기에 있던 놈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 이런 패턴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사실 굳이 바꿀 필요가 없고 그리고 문장이 너무 뒤에 길게 나와서 잘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어쨌든 it is PP that 주어 동사를 주어 be PP 투부정사로 바꿔 쓸 수 있거든. 그럼 이게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둘 중에 하나야. 첫 번째 영작하라고 나오는 거야. 요 문장을 그러니까 뭐 바꿔 써라 이렇게는 안 내요. 이거는 중딩에서 나오는 거고 고딩에서는요 그냥 이 문장 영작해라라고 나오는 거야. 한글 주고 영작해라. 근데 기존에는 이렇게 나왔었어. it is PP that으로. 근데 시험에서는 요 버전으로 나오는 거지. 그럼 결국 시험 문제의 의도가 뭐냐? 너 이거 원문에 이렇게 나왔었는데 너 이렇게 바꿀 줄 알아? 너 바꾼 버전 쓸 줄 알아? 이게 문제의 의도예요. 알겠죠? 이렇게 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만약 객관식으로 나온다면은 어법으로 내기 좋습니다. 어법으로. 어법으로 어떻게 되느냐?
만약 원문에 요걸로 나왔다면은 요 형태로 써놓고 투부정사의 밑줄을 친다든가 아니면은 요 버전으로 나왔다면 거꾸로 일로 가서 여기에다가 밑줄을 친다든가 어쨌든 여기나 여기에서 시험을 낸다. 이렇게 어법으로도 출제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포인트였고 나머지는 사실 별거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에서 사실 제일 포인트는요. 제가 이걸 출제한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콤마 위치 계속 적용법 때문에 낸 거고 두 번째는 when, on, to 동사원형 얘 때문에 냈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go, on, to 동사원형은요. 그냥 좀 자주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표현.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뭐뭐 하다, 더 나아가서 뭐뭐 하다 그냥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뜻이 되냐면요. 이걸 굳이 나눠보자면 go on이라는 거는 진행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진행하다. 우리가 회화에서도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What's going on?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냐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진행하다라는 뜻이야. 근데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죠. 여기서 쓰이는 뒤에 투동사 원형은 얘네가 중딩 때 배운 버전으로 말해주자면 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였는데 결과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거든. 결과의 의미가 뭐냐면 그래서 뭐뭐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뭐하다. 이게 합쳐진 거야. go on to 동사 원형이. 그래서 진행한다는 건 계속한다는 거고 계속해서 그래서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go on to 동사원형 보통 한 덩어리로 좀 많이 해석한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협업으로 라듐을 발견했다.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콤마 위치는 뭐 내가 몇 번 그 얘기했었는데 계속 적용법은요. 그냥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 여기에 내가 해석 써놨잖아. 그리고 그것은. 만약에 이 위치가 목적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목적어하고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목적격 관계대명사면. 그러면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알겠니? 별거 없죠? 자, 그래서 독해 포인트 위주로만 설명드렸고요. 자, 우리 그러면 이제 교재 펴서 다음 진도를 볼 건데요. 8번 할 차례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니? 8번? 8번 맞아요? 응. 오케이. 자, 8번을 다 펴주시고요. 페이지는 15쪽입니다. 거기 펴주시고 저는 오늘도 이렇게 그 답서를 준비했으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이 혹시 놓친 해석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잘 보시면 되겠고 혹시 좀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좀 더 낫죠? 자, 이 상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패턴을 좀 잠깐만 리뷰하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게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주제, 설명, 결론 패턴이 이제 처음에 나왔었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주제, 설명, 설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그 지문의 오른쪽 위에 보면은 패턴 2, 주제, 설명, 설명 이렇게 나와 있는 게 확인이 되죠.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뭡니까? 주제, 설명이 이렇게 쭉 나오는 패턴이면은 당연히 여기가 제일 중요하겠죠. 주제니까. 그래서 변형 문제를 어떻게 출제한다? 주제문에다가 빈칸 뚫어서 낸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이라고 했습니다. 아니면은 순서 문제나 아니면 흐름 문제 이런 걸로도 출제할 수 있습니다. 순서, 흐름 이런 거.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요. 1번 문장에서 빈칸이 뚫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제가 여기에는 답을 명시해 놨지만 답을 모른다고 가정하고 한번 제가 해설을 해볼게요. 지금 there 뒤에 빈칸 여기가 지금 빈칸 뚫려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빈칸 뚫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좀 봅시다. 자, 첫 문장은요. 항상 중요한 게 이 글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문장에서 혼을 담아서 여러분이 해석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오늘은 좀 더 모의고사에 좀 치중하려고 하거든요. 모의고사 풀이법. 여러분께서 모의고사를 풀 때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다 못 푼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논리나 근거를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이게 대충 찍어서 푼다거나 왠지 그냥 이게 정답인 것 같아. 이렇게 해서 푼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풀어도 아마 작년 1학년 때 6월과 11월에 모의고사 봤을 때 좀 좋게는 진짜 1등급까지 아니면은 최소 그래도 한 3등급 정말 못하면 4등급 한 요 정도는 받았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아마 여러분 대부분의 모의고사 성적이 한 2, 3등급이지 않았을까? 제가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고3 모의고사를 보면은 절대 그 성적이 안 나와요. 똑같이 여러분이 모의고사 학습을 한다면. 그러면 제가 오늘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뭘 알려주고 싶냐면요.
여러분 실제로 모의고사를 볼 때 그 시간 배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막 유튜브나 다른 강사들의 강의를 보면은요, 시간 배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듣기를 할 때 뭐 문제 풀고 뒷페이지 넘어가서 뭐 문제 풀고 막 이런 거 나와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지금 정말 미안한데 지금 여러분은 그런 걸 할 단계가 아니에요. 듣기 할 때는 그냥 듣기에 집중해서 듣기만 하세요. 그래도 시간 안 모자라요. 시간 안 모자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해주고자 하는 거는요. 각 모의고사 번호별로 어떻게 시간 배분을 하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한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의고사는 45문제고요. 제한 시간이 70분이거든요. 그러면 1에서 17번까지 듣기하고 18에서 45번까지 어법 및 독해가 있습니다. 총 이게 28문제인데 28문제를 몇 분 만에 풀어야 되냐면요. 약 50분 만에 풀어야 돼요. 50분. 왜냐면 듣기가 20분 정도 되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계산해 보면요. 한 문제당 시간이 어느 정도 나오냐? 1분 42초 정도가 나옵니다. 1분 42초. 한 문제 푸는데 필요 시간이에요. 참고로 이거는 마킹이 포함된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킹을 제외하고는요. 1분 30초 내에 풀어야 돼요. 한 문제를요. 그러니까 한 지문을 읽고 해석하는 데만 해도 1분 30초는 사실 되게 빡세요. 근데 1분 30초 만에 어떻게 문제까지 푸냐고요. 되게 어렵죠. 근데 막 진짜 잘하는 친구들 한번 니네가 생각해봐. 걔네들 보면은 막 다 풀고도 막 20분 남았대, 30분 남았대. 막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걔네는 대체 어떻게 푸는 건데?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오늘 집중할 거는 어디에 우리가 집중해서 빡 집중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 어디는 대충대충 넘겨서 해석하고 이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신 공부할 때랑은 다른 게 내신 공부는요. 한 문장 한 문장 한 땀 한 땀 아주 자세하게 해석을 해봐야 돼요. 자세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모의고사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어느 문장에서는 각 잡고 해석해야 되고 어느 문장에서는 빠르게 키워드만 보고 넘겨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가 있죠. 어디에서 집중해서 해석하고 어디는 넘겨야 되고 이거를 우리가 기준을 못 세웁니다. 그렇죠? 어디를 집중해야 되지? 어디는 좀 빠르게 해석해야 되지? 이걸 우리가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할게요. 주제 문장은 각 잡고 해석하는 거고요. 그 부연 설명은 빠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일단 1단계는 이거예요. 일단은요. 그래서 그걸 집중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항상 첫 문장은 각 잡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제문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왜냐? 첫 문장은 소재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은 각 잡고 해석해 볼게요. 자, 가봅시다. 처음에 making a small request래요. 자, 그러면 작은 요청을 하는 건데요. 그 요청이 어떤 거냐 해갖고 아직 안 나왔죠. 사람들이 수락할 작은 요청을 하는 것이 will naturally increase the chances. 어떤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증가시킬 거랍니다. 어떤 가능성을? 그들의 빈칸의 가능성을요. 그래서 그들의 빈칸의 가능성을 증가시켜 줄 거래요. 근데 우리가 사실 어느 정도 이거 예상할 수 있다 얘들아? 뭘 예상할 수 있냐면 지금 주어 자리에서 정말 중요한 멘트가 이거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한 키워드인데 작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작은 요청. 그럼 잘 봐봐. 소재에서 작은 요구를 한답니다. 그럼 작은 요구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가능성을 높이느냐? 우리 딱 예상되지 않냐? 야, 작은 요구를 했어. 그러면 당연히 큰 요구를 할 수 있다. 뭐 대충 이런 내용 나오지 않을까? 작은 거 나왔으니까 큰 거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가 일단 이렇게 예상 정도 할 수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예상이니까 일단은 빈칸을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작은 요구 사항이라는 게 좀 중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자, 다음 내용 한번 가볼게요. For instance라고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예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알려줄게요. 여러분, 예시가 시작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시가 시작되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대표적으로 4개 알려주겠습니다. 4개. 첫 번째, 지금 나와 있는 for example. 그다음은 또는 for instance예요. For instance,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당연히 예시가 시작되는 부분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if절이나 아니면 when절입니다. 얘네들이 예시가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뭐뭐 한다면 이런 뜻.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say나 아니면 suppose나
뭐 think나 뭐 consider나 이런 생각하다 시리즈 있죠? 이런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 나오고 뒤에 뭐 that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생략 가능하니까. 자, 마지막 네 번째. 사실 이 4번이 제일 중요한데 네 번째는 뭐냐면요. 갑자기 다른 소재가 등장한다입니다. 갑자기 다른 소재 등장. 이러면 예시예요. 여러분 학년이 올라가고 레벨이 올라갈수록 예시 시작 표현이 4번이 많이 나와요. 4번. 됐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더 근본적으로 선생님 예시가 시작되는 표현을 우리가 왜 알아야 돼요? 이걸 왜 알아야 될까? 단순합니다. 왜냐면 이 예시가 시작되는 요 표현들 있죠. 요 표현들 앞에는 뭐가 나오냐? 앞에 주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for instance로 시작하잖아. 그럼 이 앞문장이 뭐야? 이게 주제라는 거야. 됐어?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여기 지금 주제문이고 주제문에 빈칸이 뚫려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예시를 시작하는 표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를 들어 표현이 있고요. 만약 이렇게 한다면 이럴 것이다 라는 표현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뭐라고 말해보자, 뭐뭐라고 가정해보자, 뭐뭐라고 생각해보자, 고려해보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네 번째가 갑자기 다른 소재가 등장하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주요 소재는 뭐였어요? 작은 요구에 대한 이야기였어. 작은 요구. 근데 여기 두 번째 문장을 보면 갑자기 sales person 나오고요. 그리고 무슨 뭐 탐원서 얘기 나오고요. 막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럼 탐원사라든가 판매원이라든가 지금 처음 나오는 표현들이잖아. 그럼 얘네들이 뭡니까? 새롭게 지금 소재가 등장했으니까 예시가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야. for instance가 없어도 너네가 눈치를 채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일단은 예시를 볼 건데, 자, 아까 전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어느 문장에서 각 잡고 해석하고 어느 문장에서는 해석을 대강하나요? 라고 했을 때 주제문에 각 잡고 해석하라고 했어. 근데 문제가 뭐야? 주제문이 문제로 나왔어. 빈칸 문제로 나왔잖아. 그렇죠? 그러면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예시를 구체적으로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내가 내용 파악이 가능할 때까지 각 잡고 해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일지 파악이 될 때까지는 내가 각 잡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누구는 한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또는 누구는 한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이거 뭔 내용인지 알겠다. 답 알겠다. 이렇게 되는데요. 누구는 내용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인마다 다른 거예요. 이거는 개인마다. 개인의 독해력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개인의 구문 독해 능력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해석을 다 해볼게요. For instance부터 다시 해볼게. 자, 어쨌든 다시 첫 문장의 내용을 상기해보자. 자, 작은 요청을 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빈칸의 가능성을 당연하게 올려줄 거래요. 작은 요청을 하는 게. 자, 이어서 예를 들자면 한 판매원이 요청한대요. 자, 여기 요청한다는 얘기가 나왔어. 그럼 이 요청이 작은 요청으로 시작할 거야. 아마. You to sign a petition to prevent cruelty against animals래요. 자, 근데 여기에서 바로 이어지는 게 이게 지금 작은 요청인지 큰 요청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다음 문장에서 알려줍니다. A very small request라고 알려줬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볼게. 여기서 여기까지. 한 판매원이 너한테 뭘 요구하냐면요. 탐원서에다가 서명해달라고 사인해달라고 요구한대. 왜? 잔인함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동물에 대한 잔인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사인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청원서 같은 데다가 해달라고 한 거야. 근데 이 사인해주는 건 뭐예요? 별거 아니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까지는 작은 요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빈칸에 대한 단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빈칸의 주어 부분이 그 작은 요구에 대한 거였으니까. 뒷내용은 더 봐야겠죠. And most people,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will do, 할 거래. What the salesperson asks. 자, 그 판매원이 요구하는 것을 틀어주겠죠. 별거 아니니까요. 자, 그럼 이 다음이 중요하겠네. 여기서부터 단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After this. 여기서부터 이제 단서가 나올 거야. 자, 이걸 하고 난 다음에 그 salesperson이 또 너한테 요구한대요. 뭐를요? If you are interested, 너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요. 뭐에? In buying any cruelty-free cosmetics. 얘들아, 이렇게 뭐뭐 free 하고 붙어 있지. 이렇게 찍 그어져 있고요. 뭐뭐 free는요, 뭐뭐가 없는이라는 뜻이에요. 뭐뭐가 없는. 알겠지? 단어에 많이 나온다. sugar free가 뭐야? sugar free.
설탕 없는 거 무설탕. 됐어? 너네 그 저기 뭐야 공항 가면은 듀티 프리 있죠. 듀티 프리. 듀티 프리가 뭐 하는 데냐? 면세점이잖아. 면세점. 그렇죠? 듀티가 무슨 뜻이야? 세금 아니야. 세금 아니고요. 듀티가 의무예요. 의무란 뜻인데 의무가 없다라는 뜻이거든. 듀티 프리가 무슨 의무가 없다? 납세의 의무가 없다. 세금을 낼 의무가 없는 공간이다. 그래서 면세점 이렇게 되는 거야. 뭐뭐 프리는 뭐뭐가 없는이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돌아가서